안녕하세요. 여러분,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 교실. 이번 시간은 복잡한 국어를 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단어는 이야기를 단추려요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성취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번 좀 핵심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하는 거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쉽게 말하면 책 읽고 책 속의 인물이 너무 대단한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 교훈을 얻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 단원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나면 이야기를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이번 시간에 이야기 요약, 요게 약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늘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실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은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약간 경찰 드라마 이런 미드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 경찰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는 추론 질문입니다.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막 많이 물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건 약간 탐정들도 많이 물어보긴 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 궁금하네.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질문이에요.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질문이죠.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이번 사회 공부하면서 만약에 너였다면 그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했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런 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선생님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죠? 자, 그럼 질문의 종류는 알아봤고 이제는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뭐가 뭔지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발단입니다.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주로 이때는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고 어떤 배경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요.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슬쩍 힌트를 주기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드라마를 생각하면 이제 막 등장인물 나와서 우와 뭐 이럴 때 있죠.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입니다. 언제 이런 거, 어느 날 이런 거. 두 번째는 전개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주로 이때는 뭔가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사건 사고가 크게 빵빵 터지기 시작할 때야. 막 어떤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막 사랑이 시작하기도 하면서 뭐 이런 알콩달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드디어 절정입니다.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막 사람과 사람이 막 싸우고 뭐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아까 어른들이 뭐 특정 어른들은 막장 드라마 중에서 이런 이 절정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으악 뭐 이런 거. 예, 이게 약간 절정에서는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드디어 결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이죠. 나쁜 놈은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뭐 어떤 부부도 생기고 뭐 이런 결말이 생기는 사건이 마무리되죠. 끝 뭐 이런 거.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을 찾는 것입니다. 요약을 할 때 보통 시키면 문장을 그대로 막 줄줄줄줄 다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때 뭐 쓰는 건 괜찮아. 근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뭐 시작 그 특징을 파악하면서 사건을 다 쓰고 진짜 필요한 거 빼고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간단히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쓸데없는 내용들 있죠. 뭐 굳이 몰라도 이해가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삭제하거나 좀 간단하게 써도 괜찮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뭐 맞죠?
그리고 나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잘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사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여러 사건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관련 있는 사건은 사실 이제 하나로 묶는 게 좋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약간 묶어서 하나로 하든지, 어떤 일이 똑같은 원인이거나 똑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면 묶어서 얘기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할 때는 인물의 표정, 배경, 들리는 소리, 인물의 말과 행동, 배경음악 같이 다양한 걸 생각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보통 일기 쓰기 같은 거 할 때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사실 아침에 뭐 점심 같은 일을 같이 밥 먹은 얘기는 밥 먹었다 얘기하는데,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인지, 표정이나 배경인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집에서는 강의도 잘 듣고 노트 정리도 잘 하고 부모님 확인도 받고, 다음에 숙제하는 척 폰 그만 보시고요. 궁금한 점 이런 거 꼭 좀 써주면 좋겠어요. 질문의 종류 배웠으니까요.